최대 14곳의 미니 총선, 한동훈 조국도 등판을 했습니다. 네, 등판이 확정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확정이라고 썼다가 저희 제작진하고 등판이라고 일단 해놨는데요. 한동훈은 기자회견에서 선언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등판이라고 해놨습니다. 조국은 확정을 했습니다. 조국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조국이 오늘 기자회견,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기도 평택을 선택을 했다면서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이어서 민주개혁 진영에게 험지 중의 험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하겠느냐. 왜냐하면 이 평택을은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서 이제 재보궐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조국의 섭섭함이 드러나긴 해요. 근데 평택을 따져 보겠습니다. 평택을이 지금 거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용. 이재명 대통령이 야, 유동규는 내 측근 아니야.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지. 김용이 출판 기념회를 한번 하면은 그냥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이 그냥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선다는 그 김용. 민주당의 실력자 중에 실력자,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김용. 그 사람이 지금 평택을을 딱 점 찍어놓고 평택을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조국이 오늘 선언을 한 겁니다. 내가 나갈 테야. 그런데 그 평택을 조국 대표가 말한 것처럼 19대, 20대, 21대는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에요. 거기는 평택을은 고덕, 비전, 동삭 이런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삼성전자 고덕단지도 있고 대규모 산업 첨단 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확장으로 외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 곳이기도 해요. 젊은 직장인들, 중산층 비중 함께 이제 확대가 된 것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보가 우세하고 중도층이 두터운 지역 구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 진보가 우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말하는 험지 중에 험지. 지난번에 한항갑도 험지 중에 험지 이런 용어를 썼던데, 물론 이게 선거 전략상 우리가 우세하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만해 보이니까. 자기가 나가는 곳은 항상 험지다라고 하고 나가고는 있는데, 제가 팩트를 그냥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평택을 정당 지지도 민주당 52.5, 국민의힘 31, 21.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험지라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보수정당이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을 지나치면서 이게 수도권 전반의 분위기가 여기에도 밀려 들어와서 이 유권자의 대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민주당 우세 구조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52.5, 국민의힘 31, 중도층만 따로 떼놓고 봐도 민주당 57.5, 국민의힘 18.9. 그래서 중도층마저도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변수 요인은 많이 있지요. 물론 왜냐하면 진보 쪽이 민주당, 뭐 조국당, 그다음에 또 무슨 당들 해서 여기가 이렇게 좀 쪼개지면, 그리고 보수 쪽 후보가 단일 후보로 감동적으로 딱 한 명이 나가면, 그러면 험지가 될 수 있죠. 아, 그런 의미에서 조국이 험지라고 그랬구나. 조국 자기도 나가고 민주당에서 김용도 나오고, 우선 김용하고 싸워야 될 테니까. 아무튼 보수 쪽에서는 평택을만 놓고 봤을 때 보수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결집하느냐 이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들이 단일화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험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4곳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4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재 10곳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10곳에서 치러집니다. 일단 어디 10곳이냐?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 충남 아산을, 민주당이 당선 무효용이 됐던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정북 군산, 이렇게 5곳이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하는 바람에, 광역단체장 출마를 하는 바람에 공석이 된 곳, 추미애 의원이 있었던 경기 하남갑, 박찬대 인천시장 지역구 인천 연수갑,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울산 남갑,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부산 북갑,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이렇게 5곳. 그래서 10곳은 확정,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것 중에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도표는 10곳을, 확정된 10곳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충남하고 대구, 제주, 광주 뭐 이런 데서 4명의 현역 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나가게 되면, 그러면 4곳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14곳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 사실상 총선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곳,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대 야당의 국회 입법 횡포를 막기 위해서 한 석이라도 뺏어오겠다, 그렇게 혈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이제 요점 정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 저렇게 많이 있지만 최대 격전지, 여기를 이기면 그 숫자에 관계없이 여야 모두 자기네가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곳, 여기가 어디겠느냐, 이거거든요. 그게 부산 북갑, 전재수가 떠난 곳 부산 북갑. 이번에 조국이 나오겠다고 하는 경기 평택을, 그리고 추미애가 떠난 경기 하남갑, 이렇게 3곳이 최대 격전지. 부산, 평택, 하남. 부산을 볼까요? 부산에 국회의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부산 북갑이 현재 유일하게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평택을은 19대, 20대, 21대, 아까 조국이 말한 것처럼 이 3번 연달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던 곳입니다. 하남갑, 여기는 추미애 의원이 지난번에 이기긴 이겼어도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불과
1.17%포인트 차이, 1.17%포인트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때도 아슬아슬 박빙이었습니다. 밤새 막 뒤집어지고 이랬던 것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번 총선 때. 자, 그러면 조금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갑은 어떻게 되느냐? 부산 북갑.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 민주당에서는 8분 응선을 넘었다 그랬는데 하정우는 또 뭐 아니야 나는 청와대 일에 지금 전념하겠어 이 말을 방금 전에 또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속보를 보니까 그런 속보가 떠 있더라고요. 그 집안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데 하루에도 이렇게 손바닥처럼 뒤집히고 있어서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부산 북갑 여기 이제 한동훈 확정이 완전히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등등을 놓고 그때 민주당이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점하느냐 아니면 상대가 먼저 판을 깔아놓는 걸 보고 내가 출정을 선언하느냐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건데 부산 북합 민주당은 먼저 국민의힘이 판을 깔아놓고 민주당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정우는 지금 당에서는 끌어당기고 있고 본인과 청와대에서는 청와대에서 할 일이 더 많아 뭐 이러고 있는 형세인데 국민의힘 쪽은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전 의원 이분은 오랫동안 여기 공을 들여왔어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거의 출마를 공식화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느냐 부산 북구에 있는 만덕의 집을 구했다. 거기서 뭐 중학생 누구를 만났는데 참 조용하고 깨끗해서 그 동네에서 오래 살기로 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수원 방문해서 지지자들에게 부산에서 만나요. 그러고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는 이런 공약을 내걸겠습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 99%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제는 95%라고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부산 북합 출마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해서 공식화하면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을 말리고 대신 김민수 최고위원을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전 최고위원 저희 방송에도 뭐 여러 차례 나온 적 있죠. 그 지금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선명하고 강경한 발언을 해온 그런 빅마우스로 갑자기 이렇게 정치적 몸집이 커졌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을 최대 격전지 이제 조국 출사표 던졌잖아요. 그러면은 조국 있죠. 그다음에 이 민주당에서는 김용, 조국하고 김용 여기가 그쪽 표를 진보 쪽 표를 이제 서로 나눠 먹게 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평택을에 후보 안 낼 가능성 여러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라고 이미 거듭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을에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쪽이 찢어먹기가 될 것인지 아무튼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이동 전 삼선 의원, 이재영 전 의원 그리고 오늘 조국은 갑자기 황교안 전 대표도 여기에 출마의 뜻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보면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이동, 이재영, 황교안 이제 이분들이 거기에 있다. 그다음에 진보당에서는 김재현 상임대표가 또 평택을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럼 몇 명이니까 조국,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3명,
진보당 1명, 현재로서는 6명이나 거기 몰려 있다. 물론 국민의힘은 좀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격전지 세 번째 하남갑, 경기도 하남갑. 여기는 지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 돈봉투 사건, 송영길. 그런데 인천 계양을, 그 다음에 박찬대의 연수갑, 여기가 안 될 경우에 송영길은 인천에 나가려고 할 겁니다. 인천에서 5선 했고 인천시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천에 나가려고 하지만 송영길 입장은 당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공천만 주세요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하남갑 가라. 그러면 이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남에는 아까 말씀드린 김용 전 부원장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용 당협위원장이죠. 지난번 총선에서 간바르 차이로 이제 낙선을 한 그분이 고려 중이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4곳이, 현재 4곳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 하남, 계양, 그리고 뭡니까? 안산. 네. 그러면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네요. 네. 박찬대 의원 쪽이 이제 만약 거기가 연수갑까지 연수갑 5곳이 있습니다. 5곳. 5곳이 이제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기도에 인천 포함해서 말이죠. 네. 평택, 안산, 계양, 연수, 하남 이렇게 5곳.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아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송영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다음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그 다음에 김남국, 이렇게 4명을 교통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5곳이 비었기 때문에 조국은 행여나하고 평택의리 민주당 쪽 후보가 안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열렬히 지지하고 돕겠다라는 말을 이미 한 번 있습니다. 이 뻐꾸기는 누구한테 날리는 것이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날리는 거 아니었을까요? 민주당한테 날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조국 혁신당은 대구에서만큼은 김부겸 후보를 열렬히 밀어줄 테니 내가 출마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나에게 민주당이 양보를 하는 의미에서 후보를 안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러한 정지 작업에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에서 4선을 했고 부산시장 후보로 있다가 도중에 이제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거둬들인 김도읍, 중진이죠. 아주 중요한 정치인이죠. 국민의힘.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현 이제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향해서 부산 북합 국민의힘은 무공천을 하자. 그리고 한동훈으로 선거를 치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서병수 전 의원은 부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서병수 이 바로 북구의 당협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서병수 전 의원 있죠. 그러니까 부산 지역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아주 원로 중진들이 지금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도읍 한동훈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부산 북갑이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뜨거운 곳이 되고 있는데 장동혁과 한동훈이 또 한 번 부산 갑의 공천 문제로 또 한 번 뜨거운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